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힘들지만 자주 오셔서 항상 음식 맛을 칭찬해 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정말 어마어마한 진상 고객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진상 고객은 다름 아닌 제 시모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남편이 연을 끊어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성격도 무던했어요. 무뚝뚝했지만 뒤에서 은근슬쩍 챙겨주는 게 많은 속이 따뜻한 남자였죠. 남편이 워낙 과묵하고 조용해서 시댁 내력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정말 놀랬어요. 시부는 남편과 똑같이 말이 별로 없고 과묵하셨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완전 정반대였죠. 너무나 시원시원하시고 활발하셔서 첫 인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동주가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했는데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일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네. 반가워요. 수지 씨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동주를 만나게 됐어요? 얘가 워낙 말수가 적어가지고 주변에서도 몇 년 봐도 친해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3년 연애하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다가 이번에 인사하겠다며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예요? 네. 저도 동주 씨한테 여러 번 가족분들께 인사하자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맞진 않았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동주 씨가 워낙 과묵한 편이라서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선물이에요. 어머, 이런 것까지 챙겨오다니. 센스가 넘치네. 어쨌든 우리 동주랑 결혼한다고 하니 편하게 말해도 되지? 동주가 워낙 말이 없잖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대환영이지. 동주가 말은 없어도 속은 깊고 따뜻한 아이인 거 알지? 네, 그럼요. 말수가 적을 뿐이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결혼 결심하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직 양가 인사만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도 동주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아유, 그러니? 그래. 우리 동주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애는 아니긴 하잖니. 어쨌든 동주보다 활달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적극 찬성하고 도와줘야지. 예물이나 예단 뭐 이런 것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봐. 생각보다 쿨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았던 건지 어떤 건지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기분 상한 일조차 없을 정도로 수월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첫 1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저도 가게를 확장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딱히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뭘 바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바라는 게 심해지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가게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해산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여기로 모셨어요. 음식 맛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그래도 깔끔하고 푸짐하게 잘 나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저번에 어머님 화장품 다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세트로 준비해봤어요.
너는 네 피부에 맞는 화장품 알아보고 쓰지 않니? 난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잘 안 맞는 거 쓰면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막 사와 버리면 어떡해? 가게도 운영한다는 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쩌니? 난 이런 저렴한 화장품은 잘 안 맞아. 백화점 라인으로 사야 좀 맞으니까 이거 환불하고 나중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 아, 죄송해요. 어머님 쓰시던 화장품이 여기 거라고 해서 맞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거 쓰시는 거 아니세요? 저번에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브랜드 쓰신다고 해서 이걸로 사온 거였는데 다른 라인 쓰시면 제가 교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브랜드는 맞는데 이건 그냥 밖에서 산 거 아니니? 나는 백화점에서 사는 것만 맞아.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어쨌든 애쓰게 준비했는데 고맙지만 어쩌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으면 좀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 생신날에 이렇게 그냥 가게에 와서 식사하는 게 어디 있어? 적어도 호텔 레스토랑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모의 생신이셨고 그때는 이미 예약을 한 곳이 있다면서 그곳에 같이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신 때 준비를 한 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내내 불평불만을 쏟아내셨죠. 중간중간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말려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지만 식사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시누이 생일날이 다가왔죠. 시모는 그래도 생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생일 축하나 해주자며 저희를 불렀어요. 그런데 가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너는 참 센스가 없다 정말. 시누이 생일인데 생일상 차릴 생각도 안 하는 거니? 아니 결혼 1년 차까지야 뭘 몰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까지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시댁을 시댁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그래도 식당 하는 애니 눈치는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아유 참. 저는 어머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길래 미리 말을 해 주시죠. 그럼 고기라도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건데. 아니면 지금 가서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근처 식당이라도 제가 빨리 예약해 볼게요. 저번에 아가씨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 오늘 가는 건 어떠세요? 아님 남편이랑 아가씨도 안 왔는데 오기 전에 빨리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고작 거기에? 너는 시누이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못 해주니? 됐어. 그냥 내가 자주 가는 호텔 레스토랑 전화해 볼 테니까 니들이 거기 계산을 해. 너희는 이제 우리 없으면 시누이만 남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챙기니? 니들 가족들을 잘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결국 시모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수십만 원을 내면서 신우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이미 저는 신우 생일에 좋은 선물을 다 해줬지만 생일상을 차리지 않았단 이유로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도 바빴고 결혼하고 나서는 승진하게 되면서 더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일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남편과 오랜만에 술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말이라도 하지. 내가 그럼 중간에서 뭐라도 했을 텐데 속상했겠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말자. 안 그래도 보니까 자꾸 당신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당신 일 때문에도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잖아.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 못했네. 지나간 일이라서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시면 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리 말하려고 한 거야. 그래도 당신은 내가 왜 그러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편이라서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네.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걸 미안해. 다음에 나도 잘 말씀드려 볼게. 안 되면 그냥 시댁 안 가도 난 상관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고맙게도 제 생각을 공감해줬고 남편의 태도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로 당분간 시댁에 못 간다고 통보를 했고 정말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와이프가 평일에도 일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바빠요. 다들 아시죠? 저도 바빠져서 와이프한테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써주는 편이에요. 와이프도 제 생각이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말 안 하는 편이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신경 많이 쓰신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일할 때는 전화하거나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아유, 불편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네. 그냥 나는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도 일을 하니까 힘들었겠네. 나는 그래도 직장인이 아니고 사장이니까 좀 여유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했던 건데 네가 많이 신경 쓰는지는 몰랐어. 미안해서 어쩌니? 평일에는 여기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가게 지켜야 하니까 바쁘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급하다고 오라고 하면 와이프가 가게 직원한테 맡겨두고 갔던 모양인데 이것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굳이 중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가게 사장이고 직원들도 많으니 나는 여유로운 줄 알았지.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나쁜 뜻에서 그랬겠니? 그냥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는 뜻에서 그런 거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니 저는 시모가 정말 몰랐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흔히 들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트러블이 그대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시모가 전화를 해왔어요. 너는 어떻게 네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니? 네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 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미움이라도 받겠다는 거니? 아이고,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다 큰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내가 들어야 되겠어?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도 어머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바쁘고 일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상황 잘 아는 남편이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핑계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정신없다는 걸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됐다. 네 생각은 어떤지 내가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말아마. 그리고 너 자꾸 네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었어. 아들이 지금이야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편 들어주는 거지. 결국에는 걔가 내 편 들지 네 편 들겠니? 시몬은 그 이후로도 더욱 유치하게 나오셨죠. 편가르고자 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몬은 가족 사이 이간질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몬은 절 더 교모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식당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몬은 갑자기 급한 일이라며 절 부르셨어요. 주소를 바로 보내주셔서 급하게 가봤는데 주소지 옆 옷가게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시모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아유 글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옷 싹 다 사준다네.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었잖아. 그렇지? 여기 딱 오니까 여기서 옷 싹 다 사면 될 것 같아. 자기들도 옷 하나씩 골라. 우리 며느리 한우 식당 하는 거 알지? 돈도 많이 벌어서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 사주는지 몰라. 내 친구들이니까 옷 한 벌씩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님, 여기 계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단 동주 씨한테 전화부터 할게요. 저희 돈 관리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서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어머, 뭐? 가방도 사준다고?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그냥 여기서 옷만 사주면 되는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 가서 가방까지 사준다고 난리네. 일단은 오늘은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선약이 먼저 있으니까 가방은 내가 예약해 둘 테니 결제만 해줘, 그럼. 어차피 여기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 알았지? 우선 여기 옷들부터 결제해 줄래? 여기 가게 주인이 이제 나가봐야 한다네. 혹시라도 민망해 하실까 귓속말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몬은 막무가내셨죠. 결국 옷을 사드렸는데 정말 수십만 원 옷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선 또다시 남편에게 말하면 앞으로 더 심한 걸 보여주시겠단 압박도 잊지 않으셨죠. 정말 눈앞에서 뭐라고 압박하는 건 저도 태어나 처음이라 이걸 뭘 어찌 하는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옷을 한번 사주고 나니 한동안은 연락 없이 고요해졌어요. 그 뒤에 아버님이 지인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서 한우 세트를 구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거래처에도 알아보면서 좋은 세트로 구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죠. 도착을 했을 때는 시부는 안 계시고 시모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계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오긴 했는데 어머님 밖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거 아버님이 부탁한 고기 세트인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내가 어디 좀 심부름 보냈어. 근데 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 참, 이건 그냥 여기 두고 가면 돼. 내가 남편 오면 말할 테니까. 하나는 내가 좀 열어봐도 되지? 아이고, 너는 좀 많이 좀 담지 그랬어. 이 정도로 어떻게 선물을 하라고? 누구 코딱지에 붙이라고 고작 이 정도로 담은 걸 가지고 온 거니? 네 시아버지 오기 전에 가서 다시 만들고 와. 네? 어머님, 이거 많이 담긴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적게 보이는 거지. 아버님이 만들어달라고 한 대로 양 맞춰서 만든 건데. 아버님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키로수도 다 정해서 말해주셨는데요. 그냥 아버님 오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남자들이 뭘 안다고 키로수로 물어보고 결정을 해. 이거 보면 분명 부족하다고 할 건데 너 시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들을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여기서 2배로 더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갔다 와. 포장은 여기서 다시 하고 내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준비하고 가지고 와. 네 시아버지 이거 보면 화 잔뜩 나시겠는데? 저는 시부가 고기 양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게로 가 넉넉하게 고기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 전에 가져다 둔 세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제가 준비한 고기를 보시고서는 많이 담았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시부께 먼저 가지고 온 세트가 있었다 말을 하니 시모가 선물할 세트도 같이 만들었던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기 세트를 본인 지인들에게 선물로 줬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시부가 저에게 주라고 한 돈도 주지 않고선 입을 꾹 다무셨죠. 나중에 물어보면 가족한테 돈까지 바라냐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정말 분노했던 건 바로 시모가 자꾸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있는 날 시부랑 같이 와서 고기를 드셨어요. 고기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서 대접했고 시부모님도 너무나 잘 드셨죠. 시부가 바빠서 먼저 가시고 난 후에 시모가 계산하시러 오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이렇게 질긴 고기는 오랜만에 먹어봤네. 아니 어떻게 시부모님이 오는데 고기를 이런 식으로 내올 수가 있니? 네 가게 잘 되는 거 맞아? 찌개도 너무 싱겁고 반찬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식당 운영하기 전에 음식들 다 먹어보고 내가는 거 아니니? 이런 거 먹으라고 하면서 돈까지 받으려고 하니. 에휴, 넌 아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식당 손님들이야 한 번 오고 말면 그만이지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 음식 맛이 별로셨어요? 아버님은 아까 가시면서 고기질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맛이 없으셨으면 아까 저 불러서 말을 해 주시지. 바로 바꿔드렸을 텐데요. 고기는 많이 즐기셨어요? 가지고 간 고기를 다 드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얼굴 앞에다 두고 말을 하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하여튼 너 신경 좀 써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내가 중간중간 와서 체크하면서 음식만 어떤지 말해줄게. 너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내가 입맛 하나는 최고거든. 내가 한번 말해준 대로만 바꾸면 가게 대박 날걸? 나니까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결국 시모는 돈도 안 내고 가셨고 그 뒤로 시모는 혼자서 자꾸만 식당으로 찾아와 밥을 먹고 가셨어요. 꼭 제가 없는 시간에 나타나 밥을 먹고 가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직원 중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시모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니 잡았던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치셨죠. 너는 가게 운영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니? 직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가족이 누군지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니? 도대체 가게 오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얘기를 해줘야 알아? 네?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했겠죠. 아니면 오시고선 밥값을 내시고 가시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새로운 직원한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어머님 오셔서는 밥 그냥 드시고 가는 거 자꾸 말 나오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저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며느리 식당에 가는데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가 말없이 가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무슨 널 윗사람처럼 대접을 하라는 거니? 참나, 어느 시댁에서 그런다니? 너 고작 그 구멍가게 같은 식당 운영한다고 해서 뭐라도 된 줄 아는 거니? 안 그래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는 거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음식만 봐주겠다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어머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원해서 오셔가지고 음식 맛을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있을 때 오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번 저 없을 때만 골라서 오시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해요. 네가 난감할 게 뭐가 있어?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되는 거지. 일단 그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은 잘라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결제해야 나갈 수 있다며 꼭 붙잡는데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딴 애를 어떻게 직원이라고 채용했니 너는? 시모는 하다못해 제 식당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기도 했죠. 직원들도 황당했지만 저는 더 황당했어요. 시모는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마치 제 주변을 괴롭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한우 식당 직원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창들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고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정리하고 가보니 이미 100인분이나 먹고 계산도 안 한 채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전 바로 전화에 따졌죠.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오셔가지고 자꾸 돈도 안 내시고 밥 드시고 가시고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랬는데 100인분이요? 어머님 동창분들 오신다고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고기도 더 챙겨드리고 그럴 순 있는데 이렇게 다 대접해 드릴 순 없어요. 오셔서 계산해 주세요. 예, 고작 100인분 가지고 무슨 이런 호들갑이니? 일단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 그리고 무슨 결제를 하라는 거야? 내가 뭐 거기 고기를 싹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100인분인데 그걸 계산하라고? 네, 결제는 하셔야죠. 어머님 혼자 오셔서 드시고서 그냥 가시는 건 제가 그냥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오셔서 결제해 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오시고 식사하시면 바로 결제해 주셔야 해요. 직원들한테도 다 말했어요. 어머님 오시면 바로 저 부르라고. 무슨 내가 못 갈 때라도 갔어? 너 결국 나랑 등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이참에 한번 배워보고. 네가 가게 하나 운영한다고 뭐라도 된다고 착각하는가 본데 우리 집에서 대장은 나거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는 거니? 뭔 돈?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시모의 말에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시모가 동창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선 바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머, 아들, 무슨 일로 왔어? 오늘 출근은 안 했니? 안 그래도 내가 며느리랑 할 말이 있었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왔네.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 며느리 식당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온 거구나. 내가 동창생들한테 그래도 며느리 가게 매상 좀 올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 며느리한테 결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얘가 괜찮다고 말려가지고.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역겨운 가면도 좀 벗으시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며느리 괴롭히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짜로 밥 먹으려 했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네 와이프 말만 듣고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 부리는 거니?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지금 딱 이 꼴이네.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쓰게 키워준 엄마 배신하고 고작 와이프 하나 말 듣고서는.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선 크게 분노하며 시모 뺨을 올렸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모는 더 놀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보니 남편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을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친모도 아닌 주제에 키워준 값 지랄하네. 당신이 언제 날 키워줬어? 지금 이 집에서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아니었음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다 아버지 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가족 흔들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모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라는 거니? 네 친모보다 내가 널 더 오래 봤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데 지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와이프 앞이라고 생떼 뿌리는 거니? 왜? 내가 기억도 못할까봐? 그 어린아이 당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해놓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았겠지. 그 어린애,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애 해외로 보내놓고서는 날 위한 척 가식 떨지 마.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와이프도 괴롭힌다고? 당신 이 집에서 자리는 없어. 사실 시모는 시부와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남편의 친모가 어릴 적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부는 지금 시모와 재혼을 한 거였죠. 남편의 친모가 돌아갔을 당시 남편의 나이는 고작 6살이었어요. 시부가 사업을 하느라 워낙 바쁘니 시모가 남편을 돌봤었는데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미워했었던 모양이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 정확히 기억나는 게 동생은 TV 보면서 고기 반찬을 먹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프지도 않은데 속이 아픈 것 같다면서 밥에 국만 말아서 방에서 먹게 했다는 거였죠.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 항상 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아프니까 밥만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서도 난 아프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대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난 정말 내가 아픈 줄 알고선 계모 말만 믿고 그렇게 지냈지. 근데 자라고 보니까 잘못된 걸 알겠더라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버님한테 얘기라도 해봤어?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 고모네로 유학 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모르셨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니까 고작 그 여자랑 지낸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최악으로 남아있으니
그래도 성인 되고 돌아와서는 그러지 않는 걸 보고선 내가 착각했던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걸 보니 역시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걸. 당신도 몰랐잖아. 난 당신이 어릴 적 유학을 가서 어머님이랑 오래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했었다니 놀랍네. 시몬은 어렸던 남편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미워했었지만 주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 딸린 호라비와 결혼해 그 아들까지 잘 돌보는 착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기억과 저에게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실이었단 걸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전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선 시모에게 100인분 청구서를 보냈어요. 예, 내가 뭐 네 가게에서 매번 이렇게 먹는다고 했니? 이제 와서 창피하게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걔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부자 며느리 받아들여서 다들 좋겠다고 말들 많은데 그냥 네가 좀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청구서까지 보낼 수가 있어? 나 돈 없어. 이거 안 내시면 무전취식으로 동창회 사람들 다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애초에 말도 안 하고 한우 100인분 드신 건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드셨던 것들 다 청구할 거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어떨 것 같니? 안 그래도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 창피를 주려고 이런 일을 해?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고작 한우 100인분 가지고 날 이렇게 홀대해? 너 각오해! 시부는 늘 시모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당연히 아들 딸린 호라비에게 시집온 젊은 아가씨였고 거기다가 어찌되었던 자기 아들에게도 살뜰하게 잘했다고 알고 있었으니 평생 시부는 시모에게 충성하셨죠. 그런 시부에게 남편은 결국 어릴 적 기억을 다 털어놓았어요. 심장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더라도 진실을 아시는 게 낫겠다 판단을 내렸던 거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시모를 믿고 있었던 다른 친척들도 남편의 충격적인 얘기를 믿지 못하셨죠. 그동안 참 이미지 관리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가장 만만했던 절, 시모는 어떻게든 자기 소나기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기억을 전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니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했어요. 시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는 시모가 쓰던 카드는 몰수되었어요. 생활비도 따로 주시지 않으신다더라고요. 그동안 사치 부리던 게 다 중단되니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냈답니다. 무전취식으로 동창회를 고발하고 나서 그 모든 비용은 시모가 냈다더라고요. 여태까지 시모가 와서 무상으로 드셨던 외상값도 이자까지 얹어서 싹 다 청구했어요. 이 사건으로 시모는 동창회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해 우울하게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착한 새엄마, 좋은 아내로 이미지를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시모는 악처 나쁜 계모가 되었네요. 요즘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 어릴 적 기억이 문제가 될까 열심히 심리치료도 받고 부모 교육도 받고 있답니다. 남편은 항상 상처가 있는 자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 나이 정도 살아보니 어느덧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에요. 3대 독자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 모진 시집살이를 마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땐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어머님이 미워하셨던 거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어머님은 절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긴커녕 나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이였거든요. 남편보다 제가 훨씬 학벌이 딸리게 되니 어머님은 이 탓을 다 저에게 돌렸고 저 때문에 아이가 미움받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쟨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밖으로만 다닌다니? 애 아빠 대학 교수씩이나 되고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냐? 너 닮아서 저러는 거야. 지 엄마 똑 닮아서 밖으로만 나돌고 책상 앞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어떻게 저리 외탁만 한다니? 에이, 아범한테 들으니 아범도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았다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뭐 그렇죠. 할 때 되면 해요. 뭐가 할 때 되면 한다는 거야? 조기 교육 모르냐? 우리 집안이 돈 없는 집안도 아니고 애 공부 좀 제대로 시켜라. 장손식이나 돼가지고 집안에 먹칠하고 다니면 좋겠어? 내 말 명심해. 우리 장손은 특별해야 할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애비랑 막내는 이 나이 때 얼마나 책상에만 붙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 공무원이나 되지.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장손 제대로 키워야 할 거야. 맨날 저렇게 나돌기만 하면 장손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아. 내 말 알아들었냐? 상대적으로 아들들이 대학 교수에 공무원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터라 어머님이 손자한테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디 자식이 내 뜻대로 되나요? 제 아들은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을 더 좋아했고 항상 축구에 야구에 늘 친구들과 밖에서 뛰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이었답니다. 전 그런 아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아이스러운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조차 보기 싫어하셨죠. 어떻게 지혜미만 쏙 닮았냐? 정이 안 가. 장손이라고 기대를 엄청 했더니만 우리 집안 피가 하나도 없잖아. 매사 저렇게 나가 놀기를 좋아하고 툭 하면 다쳐서 들어오고 에휴, 너 아들 하나만 더 낳아라. 쟤는 싹이 글렀어. 어머님, 왜 자꾸 도연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앞으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말씀 삼가주세요. 저 때부터 싹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 모르냐? 난 최소 연고대다. 우리 손자 거기 못 가면 난 손자로 인정 못한다고. 그냥 둘째 낳아. 쟤한테 기대하긴 글렀어. 왜 조기 교육이 있는데? 싹이 있어야 그것도 시키는 거지. 너 내 말 명심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도 그렇게 출신 대학 가지고 시집살이 시켰으면 그만이지.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다니. 어머님, 전 다른 거 다 참아도 제 자식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를 잘 봐야 돼. 널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 저 모양 저 꼴 아니니?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네가 이 집에 좀 살았다고 내가 우스운 모양인데
나 안 죽었어! 시어머니는 늘 제 머리 탓을 하며 아들이 똑 닮았다고 막말을 하였어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가 나는 때가 많았답니다. 아들은 어디서나 당당함 그 자체였지만 할머니가 대놓고 핀잔을 주고 미워하니 할머니 앞에만 서면 늘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못난 엄마를 만나 이렇게 된 것만 같아 안 좋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또 축구공 차고 와도 돼요?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니까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하기로 해서 또 내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가도 돼요? 할머니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해서. 가야지.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대신 다치고 들어오지 말고 시간 잘 지켜서 와. 그럼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까? 할머니 알면 또 엄마한테 화내잖아. 나 나가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그래. 할머니한텐 비밀. 대신 시간 철저히 지켜서 들어와야 돼. 다치면 안 되고.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은 벌써부터 눈치라는 것이 생겨 할머니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아이였는데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던 중 홍기가 찬 시동생이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서방님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에서 같이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인상이 좋아 잘 지내면 좋겠다 싶던 찰나였지만 동서도 말하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래도 우리 아들도 공무원, 며느리도 공무원이니 내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라도 급이 맞아야 한다니까. 너희 부모님도 교직 생활 하셨다고 하니 내가 안심이 된다. 네가 보통 머리를 물려받은 게 아닐 거 아니니? 유전자 무시 못하거든. 이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은 알고 있지? 어머, 형님한테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미 형님이 대를 이은 건 아닌가요? 어머님도 요즘엔 딸이 대세래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낳고 싶은걸요? 그래도 장녀가 살림 미천이라니까 이왕이면 딸 먼저 낳고 싶은데.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한다. 저런 머리에 똥만 들은 애가 어디 내 손자겠어? 난 우리 손자라고 하면 진득하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잘하는 그런 애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쟤는 너무 외탁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이런 집에 대를 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똑똑한 너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하긴 외탁만 해도 어머님이 서운하시긴 하겠어요. 그럼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네가 아들만 낳고 떡 부러지게 키워준다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겠니? 첫째네는 글렀어. 정말요? 저야 그럼 감사하죠.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키워볼 테니 저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재산 얘기를 운운하며 동서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노인네 참 지독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저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아들 그저 당당하게 행복하게 키우자 싶어 분가를 선언했고 처음엔 분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드디어 동서가 아들 손주를 안겨주자 대번에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 또한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지만 평생 어머님 뜻에 거역한 적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저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자 더더욱 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알아서 살아 이제. 그래도 장손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야지. 그리고 애 운동시키고 이런 거 내 돈으로 할 생각 어림없어. 공부도 못하면서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돈만 잡아먹게 할 수 있니? 어머님, 말씀 좀 삼가세요. 도연이도 같은 손자인데 어떻게 맨날 머리에 똥만 찼다고 하세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두고 보세요. 우리 도연이 아마 큰 인물 될 겁니다. 어머니 공부가 다가 아니고 요즘 세상에 내 장기를 살려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공부하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도연이도 어머님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애한테 자꾸 그러세요. 눈치 좀 봐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눈치 보는 애냐?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도연이가 서울대 들어가지 않은 이상 내 눈에 들 생각 마. 동생보다도 못하지. 도연이 그 나이 때 죄다 밖에서만 놀 때 우리 석현이 봐라. 수학경 시대애니 뭐니 거의 영재 수준이잖니. 계속해서 학교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위해 분가를 했고 오히려 분가를 하니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동서의 아들은 시어머니 바람대로 뭐든 척척 해내는 척척 박사였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 잘하는 손자였어요. 그런 손자를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제 아들과 차별하며 대하더라고요. 네가 장남이었어야 했는데 아유 어쩌다 장소는 저런 게 나오고 우리 차남이 이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하냐? 도연이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우리 차남은 아주 벌써부터 박사급이다. 얘 둘째야, 네가 진짜 고생했어. 애들이 엄마 닮는다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 도연이 엄마 봐라. 뭐 볼 거 없으니 애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네 아들은 아주 대단한 것 좀 봐. 그러게요. 저도 애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애들이 엄마 유전자를 많이 닮긴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아들을 보면. 동서, 말이 심하다. 내 머리가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오히려 좋으시겠네요. 도연이는 눈에 차지도 않으시니 석견이 싸고 두시면 되겠어요. 저희도 맨날 어머님의 성화에 힘들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그런 차별 그만 듣고 싶네요. 저런 대바라진 것 같으니 네 아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엄마가 돼가지고 마음도 더 그렇고 그래야지 어쩜 그렇게 속이 옹졸하냐? 그러니까 도연이 머리가 거기까지인 거야. 우리 석현이 좀 봐라. 지금 바둑대에 나가서 1등하고 학교에서 난리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동선의 아들과 제 아들이었지만 늘 비교 대상이 되곤 하였어요. 엄마로서 내 아들이 차별받는 그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상했답니다. 그래도 아들에겐 내색 한 번 없이 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어요. 엄마, 나 대학교 안 갈래요. 어차피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굳이 대학교 학비를 낭비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 평생 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엄마는 네가 평범한 걸 다 해봤으면 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되면 그때 가져 뭐. 지금은 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 뜻을 지지해 주세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빠는 네가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평생 할머니 성화에 아빠는 늘 할머니가 원하는 것만 해서 지금 후회가 더 많단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이니.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며 저에게 오히려 아들을 지원해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고리타분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 부모 모두 지지해주는 걸 더욱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아들이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손자가 아니라며 오히려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사다를 내는구나. 어찌 키웠으면 저렇게 제멋대로 막무가내야? 내 손자 중에 대학교 안 밟은 손자는 없다. 그 말 뜻은 더 이상 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연고대를 못 가더라도 지방대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머리가 딸리면 아무 데라도 가야지. 고졸이 말이 돼? 애미 네가 말해봐라. 너희끼리 나가 살라고 했더니 이러려고 나가 산 거야?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와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냥 도연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고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고등학교 나오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니? 애초에 너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무식한 엄마를 두니 아들 녀석도 저 모양으로 나온 거잖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졌어. 아유, 내가 오래 살고 별거를 다 본다. 교수하고 공무원 하면 뭐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똑같이 남들 눈치 보고 남의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저 하나 엄마 마음대로 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제 아들 삶까지 엄마가 간섭하려 하세요? 전 제 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응원해 줄 겁니다. 내 말대로 해서 나쁜 거 있었니? 기껏 대학 교수 만들어 놨더니만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래, 어디 너네 마음대로 해.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님께 대들었고 어머님은 충격이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눈밖에 완전히 찍혔지만 저희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기에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엔 동서아들이 완전 수재의 영재라며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바라보는 낙으로 산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하나가 어머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니 됐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고 드디어 청약 만기가 되어 전세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에 그것도 이 나이에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수고했어. 당신 힘으로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대출은 껴있지만 그래도 대단해. 고마워. 이제 우리 아들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디 민폐 키질 수 있어? 자기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고 우리도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지. 어머님이 애초에 우리한테 뭐 주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 그래도 행복해. 도연이 저렇게 앞가림 잘하고 살고 우리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아니니까 기쁠 따름이야. 우리 더 행복해지자고. 드디어 이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에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들르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특별한 날이 아닐 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엔 동서와 오랜만에 보는 조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조카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소식 들었니? 우리 석현이가 이번에 로스쿨 졸업하고 로펌에 합격했잖아. 얘가 뭐 하나 할 줄 알았다니까. 자그마치 우리 집에서 변호사가 나온 거라고. 얘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댔는지
이래서 엄마 머리 무시 못한다는 거다. 아, 그래요? 축하해, 동서. 석현이도 축하한다. 그 힘든 고시 공부 마치고 변호사가 됐구나. 장하다. 어려서부터 영재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새로 집 하나 했다며? 뭐 청약인가 뭔가 당첨됐다고 둘째가 그러더구나. 맞는 말이니? 네, 저희도 드디어 전세 탈출했어요. 도연이 장가 간다고 하면 그래도 부모가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잘 됐죠. 도연이가 뭐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온다고 그런 걸 신경을 써? 거두절미하고 너 그 청약 당첨된 집 좀 줘야겠다. 석현이가 그래도 집 하나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또 비슷한 여자를 만나지. 네가 이번에 큰엄마 노릇 좀 해라. 네? 지금 저한테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저희가 저희 집을 석현이를 주겠어요? 왜라니? 장씨 집안 이렇게 세웠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설마 네 아들 주려고 그랬니? 우리 석현이한테 몰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여자를 또 데리고 오고. 네 아들이 공부라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가 똥똥어린 네 고졸아들 탓해. 애초에 눈밖에 왜 났겠어? 밖으로만 도니까 눈밖에 난 거잖니. 그러니까 석현이한테 그 집 양도해.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제 집을 내놓으래요? 석현이 공부시키느라 재산 다 거덜나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말을 막 해? 내가 처제한테 전화해서 그 집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석현이 집 한 채 해줘야지. 동서 아들이 최고 로펌에 합격했다며 내 생애 최초 청약집을 내놓으란 시어머니였고 제 아들 녀석의 머리가 똥덩어리 머리라며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어요.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찰나 다급하게 조카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뒤 로펌에 합격한 조카가 다리를 덜덜 떨며 입 열자 시모가 바닥을 기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놈아, 제발 형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놈아가 도와주세요. 사실 제가 친구들의 권유로 진짜 딱 한 번 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필 걸려가지고 형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어머, 너 제정신이니? 변호사가 된 마당에 지금 뭘 해? 아, 그리고 네 형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 이게 다 사실이냐? 아이고, 석현아, 왜 그랬어, 왜? 도연이한테 얘기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봐라, 응? 우리 둘째 손자 잘못되는 꼴은 나 못 본다. 나한테 네가 어떤 손자인데. 예, 어미야, 네가 얼른 도연이한테 전화 좀 넣어봐. 어머님, 전 도연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꼴 못 봐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석현이 네 잘못 뉘우쳐. 형님, 석현이가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흔들린 건데 왜 석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도연이랑 만나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제 아들은 20살에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었고 모든 특출난 운동신경을 발판으로 진급이 빨랐어요. 그리하여 형사과로 전출이 되어 근무를 했었는데 하필 약 밀수 밀매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걸 알고 조카가 바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제발 아들한테 말을 잘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에 말하던 시어머니가
표정이 상기되어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살짝 우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도연이가 우리 집 장손 아니냐. 그러니까 석현이 좀 어떻게 해줘라. 경찰에 출두하라는데 얘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휘말릴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도연이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빼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 아들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까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잘 말을 해달라니.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게다가 약이라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석현이 너 크게 실수한 거야. 그냥 쟤 달기 받고 다신 그러지 마라. 형님, 지금 석현이가 어떤 애인데 벌을 받으라는 건가요? 우리 집안의 자랑에다가 변호사라고요. 형님 아들이 너무 평범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석현이가 어디 그런 데 가서 조사받을 애인가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석현이 구해낼 거예요. 진짜 삐뚤어진 모정이다. 변호사 아들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미안한데 난 우리 아들처럼 본인 앞길 탄탄대로 헤쳐나가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알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우리 아들이 훨씬 좋거든. 그리고 어머님 툭하면 재산 가지고 압박하시더니 저보고 집 내놓으라는 거 보면 뭐 재산을 다 탕진하셨나 봐요. 됐고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어차피 이런 집안 장손이 되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도연이가 장손이긴 하잖아. 우리 어머님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그동안 모든 돈 동선에 지원해줬으니 그 돈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신경 안 쓸 테니. 전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묘한 마음이 들면서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기론 다행히 아들이 직접적으로 조카를 연행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옆 부서에서 조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던 터라 아마 이 부분은 큰 사건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저희를 닥달했어요. 어떻게든 귀한 손자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계속해서 제 아들을 닥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연이 네가 형으로서 석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 손자가 지금 저런 꼴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힘을 써서라도 석현이 좀 풀어줘. 한 번 실수했다고 하자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어? 형으로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안쓰럽지도 않아? 나 우리 석현이 잘못되면 못 산다. 할머니, 이건 중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힘을 써서 동생을 빼주나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그리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야 석현이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너 지금 우리 석현이 보고 뭐 꼬리표라도 달고 살라는 거야? 고졸 출신 경찰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 손자를 겁박해? 어허라, 이제 보니 너 석현이한테 질투심이 있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때다 싶지? 요망한 나쁜 것이야 네가. 지엄마 쏙 빼닮아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 석현이 잘못되면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석현이 잘못을 왜 도연이 탓을 하나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엄마 닮았다고요? 고맙네요. 저런 귀하고 숭고한 우리 아들을 저 닮았다고 칭찬해줘서 과한 극찬을 받은 것 같아 기쁘네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들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고
아들과 저는 역시나 시어머니를 보며 절레절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범이라 경미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조카는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약을 일삼았다고 했고 증인들이 수차례 나온 상태였답니다.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 없게 되자 조카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부정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모든 걸 털어 만든 둘째 손자이니 아무래도 이 점을 납득하는 게 시어머니에겐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이긴 하였어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세상에나 한 번이 아니었다니.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키운 손자가 약쟁이였네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제 아들 그렇게 고졸이라고 똥덩어리니 뭐니 하시더니 모든 걸 다 바친 둘째 손자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절레절레네요. 우리 석현이가 어떡해. 아니 내 손자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누명이나 다름없어. 내가 명명백백 다 밝혀낼 거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요? 어머님, 우리 석현이 위해 어떻게든 해봐요. 정신들 차리세요. 차라리 죄를 고백하고 비는 게 형량이 낮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랑 동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우리 석현이가 왜 정신을 차려? 우리 석현이는 순진해서 나쁜 친구들 꼬임에 넘어간 게 틀림없어. 그런 거라고. 정신승리 장난 아니네요. 참 그게 석현이를 위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동서랑 어머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끝끝내 부정을 하였고 결국 조카는 초범이었지만 계속해서 약을 구매한 점과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 약을 팔았던 점까지 걸려서 5년 이하의 법정 구속 명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했고 결국 그렇게 수재 소리를 듣던 조카는 한순간에 약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재범을 일삼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압박한 할머니와 엄마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어찌 보면 비뚤어진 사랑으로 아이를 망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만 하면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사자 직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나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 내가 약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었겠냐고. 다 엄마랑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시험 문제 하나만 틀리면 할머니 그 노발대발하면서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압박하는 그 꼴. 내가 얼마나 보기 힘들었는 줄 알아? 날 이렇게 망친 거야, 당신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날 원망해? 내가 너한테 서포트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랑 네 엄마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사람 취급 안 한 거 당신 아니었어?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언제 벗어나나 했다고. 그런데 약을 하니까 다 잊혀졌던 거야. 그래서 했던 거고, 내 인생 다 망쳤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공부시켰더니 뭐? 인생을 망쳐? 네 형 좀 봐라.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서 경찰까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 진급까지 해가지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안 보여?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약을 해? 형은 스트레스가 없었겠죠. 할머니가 압박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 없다고 생각해요. 조카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원망을 계속하였다고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 또한 어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이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사람 하나 망쳐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싶은 것이 조금 무서워졌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이제야 장손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상처를 단단히 받은 아들과 저였기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손자를 찾아 할머니 신용을 하면 뭐라나 싶은 거죠. 역시 장손은 장손이다. 네가 대학은 안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형답게 모범을 보이니까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그동안 섭섭한 거 다 잊고 이제 이 할미가 널 많이 아껴주고 응원해 줄 테니 우리 왕래도 자주 하고 살자. 내 장손. 이제 와서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땐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미워하더니만 이제 와서 끔찍이 아끼던 둘째 손자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니까 제가 아쉬워요? 그냥 할머니 하던 대로 하세요. 전 어차피 할머니 손자가 아니니 저도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할게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네가 내 장손이 아니면 내 장손이 누구라는 거야? 그 약쟁이 손자는 필요가 없어. 이제 너같이 든든하고 멋진 경찰 손자가 옆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장손 보는 낙에 살아야지. 이 나이에 어쩌면 되겠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눈에 차지도 않다고 하더니만 약쟁이 손자 보니 우리 아들이 훨씬 나아 보이나요? 어머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에 넌덜머리가 나네요. 치가 떨리고요. 진짜 어머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돈 다 갖다 바쳐서 변호사 만들어줬더니만 내 원망이나 하고 있는 놈 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 아니요. 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아빠의 어머니시니 장례식엔 방문할게요. 그전엔 보지 않았음 하고요. 예,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너같이 멋진 손자를 두고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인정해. 인정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수도 없이 던진 돌에 제 아들과 전 상처투성이가 되었거든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발언을 마지막으로 전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진짜 끊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이니 참자 했던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어머님께 정이 하나도 없던 터라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차별과 무시 속에 자랐지만 정말 훌륭히 성장하여 지금 또다시 진급을 앞두고 있고 올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본인과 같이 정말 올곧고 바른 성품을 가진 여성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 힘들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념을 꺾지 않고 커준 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손절함에 따라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해서인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잘 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우리 아들 앞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글을 쓰니 그래도 지나온 과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를 발판 삼아 전 멋진 할머니가 돼보려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봄날 꽃향기를 마음껏 맡으시며 힐링하시길 바라고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 결혼 20년 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얼마 전 남편과 아이들 빼고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왔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며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에게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다지 반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도 다들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도 연애를 어느 정도 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크게 걸리는 건 없었지만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이 바로 아주버님이셨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고학력자의 능력도 좋았어요. 그만큼 콧대도 높아 볼 때마다 잘난 척이 장난 아니었죠. 야, 너는 요즘 얼마나 버냐?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니까 이제는 좀 후회되지? 이 형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재수 씨는 얘 콕딱지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림해요? 뭐 외식이나 제대로 해요? 아유, 난 재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지. 아니에요. 남편 월급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 정도면 근무 여건도 좋고 매해마다 월급도 올려주고 있는데 더 좋죠. 주변에서는 남편 회사 정도면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난리예요. 출퇴근 시간도 좋고 야근도 많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더 좋죠. 에이, 그래도 재수 씨 돈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새 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난 싱글이니까 따로 들어가는 돈도 없고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고 솔직히 홍석이 월급으로는 혼자서 살아도 빠듯하죠. 안 그러냐? 넌 언제 외제차 한번 몰아볼래? 이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생각해봐. 너무 월급이 적잖냐? 아, 됐어. 난 지금 회사가 좋아. 형은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매일 야근에 회식에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도 많고 바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축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형처럼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걱정하지 말고 형이나 잘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은 형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자기 잘난 걸 말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 쪽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 없이 결혼을 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에게도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도 하셨죠. 재수씨, 주변에는 좀 괜찮은 여자 없어요? 내 주변에는 거의 결혼도 다 하고 주변에 아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제 능력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어디 없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남편이 전에 소개 한번 시켜줬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타입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해서
제 주변도 거의 결혼은 해서 없고 주변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버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얼굴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몸매 관리는 자기 관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겠죠? 키는 2세 생각해야 되니까 한 170은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성격이 중요한데, 고분고분 제 말 따라줄 사람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형, 그런 조건이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형이 180도 안 되면서 무슨 170 넘는 여자를 만난다고? 형이나 몸 관리하고서나 말해. 내가 말했지? 형은 죽어도 결혼 못할 거라고.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저렇게 글러먹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여자가 형이 하는 얘기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이나 하겠어?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런 조건 들으면 정부터 떨어지지. 왜? 이게 뭐 어때서? 나 진짜 기준 낮은 건데. 내가 무슨 연예인급 얼굴을 원한 것도 아니고 쭉쭉빵빵 그런 몸매를 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몸매 관리 잘 된 여자, 거기다가 성격까지 고분고분한 착한 여자 찾는 건데 이 정도면 쉽지 않아? 솔직히 나 정도 능력 갖고 있는 남자면 줄을 설 텐데 내가 좀 늦게 찾는 거긴 하지. 난 내 급에서 한참 눈 낮췄다고. 아주버님에게 원하는 여성상을 듣고선 전 절대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여자를 원했는데 시댁에서도 진짜 도풀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뭐든 자기 맘대로 했었죠. 시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요즘 좀 심하긴 하지? 늦게 사춘기 와서 그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거든. 집에 오면 엄마가 떡하니 옆에 앉아서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제대로 나가놓은 적이 없었어. 부모님이 유난히시긴 했지. 그 덕에 나는 좀 방치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잘 따르다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야. 진짜 싫어서 안 보는 사람은 봤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야 집 사서 나가신 거라며. 그러면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신 적도 없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저러시는 게 나로서는 좀... 나도 심하다곤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어.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말이라고 듣겠어? 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 아빠도 속상하다고 나한테나 털어놓지. 형한테 뭐라고는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이젠 나도 포기야. 당신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슬슬 집에 가는 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가족들이야 원래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점점 아주버님 하는 행동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겠어. 다 엄마랑 아빠가 자초한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형이랑 얘기해봐라 이러면 뭐하냐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생 말을 듣겠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처음부터 엇나갔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을 풀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주버님은 어릴 적 과도한 교육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엇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나 본인이 승승장구 잘 풀리면서 쌓여있던 분노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걸로 푸는 듯 했죠. 매번 볼 때마다 심한 잘난 척에 무시를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시부모님 중에서 누구 하나 화를 내시거나 불편한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시부모님께 잘하길 원하셨어요. 재수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집에 가요? 나야 독립해가지고 자주 못 가지만 원래 며느리가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젊었을 때는 우리 업고 안고 해서 일주일에 3일은 갔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한 번은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죠? 형이나 결혼하고 그런 소리를 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도 집에 잘 안 가면서 자식도 안 가는데 무슨 며느리가 매주 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엄마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형이나 시간 내서 집에나 가.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전화는 좀 해? 전화도 안 하잖아. 형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한테 하라 말아요. 야, 나는 결혼을 안 했잖아. 내가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좀 더 살갑게 가서 있으면 엄마 아빠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런 집안이라니까. 아들들보다는 며느리가 가서 챙기고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요, 재수씨? 그게 뭐가 맞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쉬는 날 2번뿐인데 그중 하루를 가서 있으라고? 형이나 좀 그래봐.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형은 그중에 10,000원이라도 우리 집에 가져다 주기를 해 뭐래?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니들이 결혼했으니 내 몫까지 해야지. 나는 싱글이잖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알아서 잘한다니까. 니들이 먼저 결혼했으니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자꾸 나서? 집안 장남이 얘기하면 넌 조용히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재수 씨한테 말했지? 아주버님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어 뭐라도 주문해 먹자고 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며 무조건 집밥을 해 놓으라고도 했었죠. 심지어 도 넘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 적도 있었어요. 재수 씨, 혹시 나보다 아이 일찍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결혼이야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애는 원래 첫째가 먼저 낳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피임은 하고 있어요? 그거 꼬박꼬박 잘해야 하는 거 알죠? 어쨌든 이런 건 여자가 챙겨야 하는 거니까. 네? 피임이요? 아, 그런 걸 아주버님한테까지 상의를 해야 하나요? 저희 아직 아이 계획은 없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버님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이세 생각해가지고 20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0대들이 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개념 있고 남편 잘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딱 좋은데 요즘 여자들은 워낙 재고 따지는 게 많으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은 없네요. 재수 씨 주변에는 20대에 좀 개념 있는 여자 없어요? 20대요? 아주버님, 지금 40대 다 되어가는데 20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시지 않아요? 차라리 30대 또래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친구분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30대요? 에이, 그러면 노산이에요. 저야 건강하지만 여자가 30대면 노산이죠 뭐. 결혼을 늦게 해도 제가 조급하지 않았던 게 전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도 만날 자신 있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네요. 그나저나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들 일 쉰다던데 재수 씨도 그래서 일 쉬고 있는 건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결국 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10년이 지나 40대가 되어서야 조급했는지 콧대가 그나마 조금 꺾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자 쪽에서 아무도 아주버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죄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재수 씨,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인가? 재수 씨 잘 아는 사람 중에 미혼이었던 여자분 있었잖아요. 아, 왜? 그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던 그분. 그분 혹시 지금 결혼했어요? 그때 한번 만나고 나서 결혼 생각 당장 없는 것 같아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싱글이면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해서요. 아니, 전에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 그분 결혼했죠. 벌써 거의 10년 됐는데. 왜요? 그때 아주버님이 거절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셨어요. 연락처는 안 바뀌셨을 건데 아마 결혼하셔서 연락 안 받으셨나 보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만났던 그 여자분은요? 아예 안 낳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싱글 아니에요? 연락처도 바뀐 것 같던데. 아, 그분 해외로 이민 가셨어요. 해외에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요? 아주버님 그분들 다 아주버님 또래라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주버님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말해주신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해가지고요. 찾다 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찾기도 귀찮고 뭐 제가 능력이 되니까 여자 능력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다하다 소개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이미 본인이 퇴짜를 놓았었던 아주 오래전 소개녀들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러게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나 웃었지만 이미 떠나간 배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도 머리가 아팠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또 하나 고민거리가 되었던 게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절절매면서 남편 가족에게는 바라는 것도 정말 많으셨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죠. 너희 다음 주에 뭐하니? 다음 주에 오랜만에 사촌들이랑 만나서 밥 좀 먹자. 이번에 아버지 형제들 다 오기로 했거든?
니들도 참석해. 와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둘째 너는 와서 음식 좀 나랑 같이 차리자.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후 반차 내고 와.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면 되겠네. 엄마, 우리가 거길 왜 참석을 해? 저번 달에 이미 가족 행사 있어서 얼굴 봤고, 이번에 아빠 형제들만 모이는 거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와이프는 뭐? 반차를 내? 무슨 회사가 장난이야? 아, 그리고 이럴 때마다 형은 한 번도 안 부르더라? 왜 형은 한 번도 안 부르고 우리만 부르는 건데? 형도 같이 오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행사 때도 형은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네 형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결혼했고 결혼은 안 한 애를 어떻게 부르니? 원래 며느리라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누가 너 보고 반차 내고 오래? 다이야, 알았지? 반차 내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어라. 내가 장은 다 보고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보조만 하면 돼. 힘들 거 하나 없어. 여기 오는 게 힘들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을 했거니와 형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든 다 안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이럴 때마다 다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다이를 이런 대접해? 다음부터 행사 절대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아주버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연하게 아주버님이 아닌 저희가 본인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부모님 태도에 전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들어왔네. 오느라 피곤하지 않았니? 여기까지 피곤하게 오지 말고 전화만 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바쁘면 어쩌나 해서 전화를 못했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와야죠. 아마 앞으로는 제가 바빠서 직접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온 거예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일이 근데 바빠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오늘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괜찮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가봐야지. 여기는 나랑 둘째가 같이 지우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역시 집에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교양 있고 고급스러워지네. 딱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나. 그렇지, 엄마.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왔지? 와이프가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인사는 직접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같이 왔어. 이렇게 생각도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일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가지고 인사도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쁠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둘째야, 뭐하니? 얼른 밥상 차려야지. 형님 바쁘다고 하니까 얼른 차려라.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 가득 덜어가지고 오고.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형님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처음이니 어색하니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부모님 편애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항상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만 챙기기 바빴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은
항상 남편과 저의 몫이었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와이프도 손님이야. 아무리 형수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곤 하지만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왜 나랑 와이프만 차리고 있는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던지. 물은 그리고 직접 떠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은 왜 죄다 형이랑 형수님 앞에만 두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넌 또 왜 그래? 밥상머리 앞에서 예의 없게. 그리고 네 형수는 결혼한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니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둘째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니들처럼 생각이 깊으면 이런 소리 밥상머리 앞에서는 안 하는 건데. 어머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에서도 막내는 좀 생각 없고 철없고 그래요.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잘 보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저희가 참아야죠 뭐. 그나저나 이거 음식 맛있는데 저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동서, 이거 나 통에다가 좀 담아줘. 아, 좀 안 흘리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담아줄래? 저번에 보니까 다 샜더라고. 아유, 그랬니? 둘째야, 너는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못하고 칠칠맞게 흘리게 했어. 오늘은 2중 3중으로 꼭꼭 삼해서 싸줘라. 그리고 냉장고에 한우 있지? 그거 형님 내 거니까 가서 차에다 갖다 두고 와. 그네야, 차키 어디 있니? 작은 애 보고 가서 차에 가져다 두라고 하자.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대놓고 뭐라고 해도 철없이 하는 아들 말로 취급을 했죠. 되도록이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피하면 안 챙긴다 서운해하시고 같이 자리를 하면 저희는 챙겨주지 않으시고 모든 걸 형 부부에게 향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시부모님도 편애를 하고 거기다가 아주버님도 집안에서 떵떵거려서 그런 건지 형님도 저를 무시하셨어요. 형님이랑은 자주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대화를 할 때마다 무시한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였죠. 동서는 요즘 뭐 해? 남편 말 들어보니까 뭐 가족 사업 뭐 도와준다며? 뭐 가족 사업을 크게 해? 아니, 내 주변에는 다들 고학력자에 박사하거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자기 커리어 살리는 데 집중하는데 내가 보면 동서는 자기 커리어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애들도 엄마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잖아. 동서네 애들은 영 엄마 일 얘기는 안 하길래. 원래 엄마가 잘나면 애들이 알아서 막 주변에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 애들 따라 다르죠 뭐. 저희 애들도 제가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주변에 자랑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겸손도 있어야 하고 굳이 그런 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참 성격이 좋아. 그렇지? 주변에서도 약간 느긋하단 소리 많이 듣지? 애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진짜 순진한 건가? 애들도 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진짜 잘났으면 주변에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지. 조용한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동서, 괜찮아. 나는 주변에 전업주부 이런 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도 괜찮고 마트 아르바이트해도 본인 스스로 떳떳하면 괜찮아. 마치 본인이 아는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이제야 전 왜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아주버님에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시부모님에게는 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의 말을 믿지도 들어주지도 않으니 아예 입을 다문 거였죠. 저 역시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방법은 입을 다물고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를 두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대학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사 형님이 근무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박사 형님은 저에게 다가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동서, 설마 나 여기 박사로 있다고 여기 취업한 거야? 동서 여기 취업하면서 내 얘기한 건 아니지? 아, 진짜. 그런 거면 당장 그만둬. 어떻게 형님 이름 팔아서 취업할 생각을 해? 내가 이래서 가족들한테 어디 박사로 있는지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바로 가서 그만두겠다고 해. 나 동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동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취업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취업한 거 아니고 잠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여기 있다고 전혀 말도 안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서는 말하시는 게 더 주변에서 잘 아시겠네요. 저랑 형님 동서 사이인 거 티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차라리 모르는 척 하세요. 뭐? 와,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동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불쌍하게 안 볼까봐 괜히 자존심 내세우는 거야?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 세운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일단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취업할 곳 알아볼 테니까 당장 가서 못하겠다고 일단 말해.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참, 어이가 없네. 형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설거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저도 형님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기에 형님이 박사로 있다는 거 알고서 온 것도 아니고 저도 밝히고 싶지 않으니 가시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자존심 부릴 거야? 뭐 좋아. 내가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줄게.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려고 왔으면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닦아, 아줌마! 모르는 척하라는 저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식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랴부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제 팔을 끌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형님은 너무 당황스러워 했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조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회사가 지원하던 대학으로 봉사 지원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원래 제가 봉사를 해야 할 건 아니었지만 먼저 나서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급식실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걸 보고선 형님은 오해를 하게 된 거였죠. 회사 측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고 연계된 사업들도 많아 대학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이 저에게는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더욱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되었죠. 형님은 제가 무슨 손을 쓴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학교에서
내년 교수 임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동서가 설마 학교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고 말이야. 동서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멀쩡히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좋지 않은 감정 하나 가지고 자르라고 했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할 생각도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감정 하나 가지고 무섭게 잘랐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고작 그 정도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형님은 이사장 되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건가 봐요. 뭐?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무섭다.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나보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아는 척 안 하고 급식실 아줌마 취급해준 건데 뭐가 어때서?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형님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다 사람일 뿐인데 누가 누굴 무시할 자격이 있나요? 애초에 형님이 그런 마인드니까 교수 임용되지 않았다고는 생각 전혀 안 하시네요? 신기하게. 이유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직접 따지세요. 무섭다 하시면서 아직도 저한테 따지고 계신 거 보니 아직 무섭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기고만장함은 결국 본인 스스로 꺾고 말았던 거였어요. 대학 측에서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그동안 형님이 다른 학교 내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형님은 이후 교수 임용 채용에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형님은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는 아주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부창부수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며 인성 논란으로 지역 카페가 난리가 났죠. 서민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로 알려졌던 전문직이었던 아주버님도 인성 논란 입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기고만장했던 콧대가 꺾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잘 됐다며 모든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자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중간중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희가 연 끊은 걸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압박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간 그들이 한 짓을 함께 오픈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압박과 독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취업하려던 형님도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변호사였던 아주버님도 한번 꺾이고 나니 다시 재기하기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정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때 일을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을까 항상 조심해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때 일을 남편과 얘기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남편이 나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으로 저는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걸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